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웰빙 스토리의 한정영 박사입니다. 요즘 식탁 앞에 앉으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면 되었지만 지금은 한 끼가 몸에 남길 흔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고기를 보면 이런 고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과연 내 몸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것이 더 오래 사는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은 종종 고기를 남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고기 먹으면 안 되지요. 그 말 속에는 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믿음을 흔드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20년 넘게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에서 고기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사람들보다 100세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연구는 중국 푸단대학교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되었고 국제영양학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참가자만 5,000명이 넘었고 모두 연구 시작 시점에 이미 80세를 넘긴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약 1,500명이 100세를 넘겨 생존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초고령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광고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런 근거 있는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몸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히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이분들의 식단과 체중과 생활 습관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육류를 완전히 배제한 식단을 유지한 노인들은 잡식가보다 장수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완전 채식이나 비건 식단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를 매일 먹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즉 채소는 분명히 장수를 돕지만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조용히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믿음이 반드시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던 채식이 초고령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왜 80세 이후의 몸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될까요? 그 답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변화를 몸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고기가 더 중요해질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에서 더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지방은 쉽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지키고 생명을 지탱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80세를 넘으면 젊을 때의 근육 절반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단백질 흡수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채소나 곡물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서 근육으로 전환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육류와 생선,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훨씬 빠르게 사용됩니다. 특히 고기 속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위장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채소나 곡물에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고기에는 이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은 고기 쪽이 더 많습니다.
저체중 노인에게서 연구 결과가 더 뚜렷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른 몸에는 저장된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덜 먹어도 바로 면역과 근육이 무너집니다. 이때 단백질과 열량을 동시에 공급하는 음식이 바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는 것이 항상 건강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 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살게 하는 고기의 조건. 모든 고기가 몸에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도 병이 되는 고기가 있고 약이 되는 고기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공 여부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장수와 가장 거리가 먼 고기입니다. 이들은 염분과 방부제, 산화지방이 많아 혈관과 염증을 망가뜨립니다. 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운 고기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삶거나 구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단백질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특히 기름을 태우지 않고 조리하면 염증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고기 선택에서 두 번째 기준은 지방의 질입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산화된 지방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튀김이나 직화구이는 지방을 독성물질로 바꿉니다. 반대로 찜이나 수육, 약한 불에서 구운 고기는 지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위입니다. 살코기만 먹기보다 적당한 지방이 함께 있는 부위가 좋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지방이 곧 생명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수와 힘줄이 들어있는 부위는 콜라겐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과 혈관,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생선도 매우 중요한 동물성 식품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합니다. 특히 고기를 적게 먹는 노인에게는 생선이 큰 보완이 됩니다. 고기와 생선을 함께 먹는 식단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식사는 노년의 몸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걱정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정말 혈관을 막는가? 많은 분들이 고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막히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은 고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혈당과 염증입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과 흰쌀,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그 손상 위에 염증이 쌓이면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범인이 아니라 상처를 메우러 온 재료에 가깝습니다. 고기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밥과 빵, 설탕이 많은 식단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장기 조직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혈관에 주는 피해가 더 큽니다. 반면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은 혈관 벽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혈관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는 비타민 B12와 철분을 공급합니다. 이 성분들은 적혈구를 만들고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한 혈관은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고기를 적절히 먹는 노인이 더 오래 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수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0세를 향한 진짜 식단.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장수에 적은 고기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몸이 음식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근육도 지방도 단백질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식사는 조절이 아니라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고기는 그 보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는 음식입니다. 소량으로도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12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비싼 고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가장 좋은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은 모두 충분히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보다 삶거나 구운 고기가 훨씬 좋습니다. 튀김보다 찜이나 구이가 낫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근육과 면역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소를 매일 더하십시오. 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 요인은 채소의 매일 섭취였습니다. 즉 장수의 식단은 고기와 채소의 조합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둘이 함께일 때 가장 강합니다. 밥과 빵은 지금보다 줄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은 안정되고 근육은 유지되며 혈관은 오래갑니다. 연구에서 저체중 노인이 고기를 먹을수록 100세에 더 가까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잘 먹어서 버티는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고기는 적이 아니라 노년의 연료입니다. 채소는 방패이고 고기는 엔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갑니다. 100세는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 올바른 연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말 대신 음악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마음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했어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온 시간만으로 당신은 잘해왔어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